장락곡도 결말을 향해 가지만 어째서인지 계속 도돌이표 느낌인데요. 목염지의 부하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자 충격을 받은 안행.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하는 안행과 마찬가지로 태왕태후의 첩자였기 때문이죠.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등장하는 복면귀신. 5명의 여자를 제물로 죽인다고 하지만 갑자기 영웅처럼 등장하는 목염지. 복면과 목염지, 딱 봐도 둘이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이죠? 이 광경을 백성들이 지켜보게 되고 목염지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격을 지시하는데요. 대체 누굴 위한 공격인지도 모를 정도. 오히려 백성이 다치고 있자 말리기 시작한 심도. 그 사이 반치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안행은 납치를 당하죠. 복면 귀신의 정체는 기대복이었는데요. 그 역시도 억울하게 죽은 부인을 위해 복수를 시작했던 것. 역시 천하와는 복수심에 찬 개인을 구슬려 사건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력이 돌아온 심도, 안행은 이미 온천에서 눈치를 챘었는데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친 심도에게 음식도 먹여주고 알콩달콩 간지러운 두 사람, 이 맛에 보게 되네요. 한편 갑작스럽게 참수형에 처해진 기대복인데요. 이미 말 못하는 수작을 써놓은 목염지. 목염지는 결국 기대복을 죽이게 되고 자꾸만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착잡하기만 한 심도와 안행. 안행은 성곽 위에서 5명의 여자들이 모두 목염지의 동생 모수수를 묘하게 닮았다고 말하는데요. 목염지는 동생의 부활이식을 치르고 사실 모수수는 병사로 죽은 것이 아닌 오빠와 함께 같이 부임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납치를 당하고 나쁜 짓을 당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자신의 잘못이 뭐냐고 물어보던 모수수. 그 순간 천하와 조직이 나타나 목염지에게 동생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던 것. 목염지 역시 천하와에게 신망이 아주 두터웠죠. 목염지를 설득하는 심도에게 오히려 심도의 복수심을 불태우려는 목염지. 태왕태후가 보낸 군사가 도착하려면 3일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심도는 다음날 바로 군대를 이끌고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이에 1대1을 청하는 목염지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천하와. 심도에게 무술을 가르쳤던 목염지는 결국 심도에게 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기고도 화해를 청하는 심도. 아무래도 목염지에 대한 생각이 애틋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밝히는 심도의 계획. 군대가 이곳에 오려면 일일이나 기다려야 하기에 가짜 군대의 모습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도성으로 끌려가는 목염지 앞에 나타난 대체품이었던 모수수. 하지만 목염지는 이미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안행 이외에 유일하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죽게 되자 심도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자살을 한 대체품 모수수. 그 사이 목염지가 먹은 약을 천하와는 백성 30명에게 먹여 하룻밤 사이 죽게 만들었는데요. 해독약을 가지고 나타난 천하와와 싸우다 병에 묻어있는 약에 중독되어 버리는 심도. 천하와는 목염지가 남긴 유언 상자를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사이 약에 중독된 심도는 안행도 알아보지 못하고 약을 구하기 위해 반치는 직접 나서는데 심도는 해독약을 먹고 드디어 깨어나게 됩니다. 한편 심도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가는 천하와 일행, 쉽게 죽을 리가 없는 심도. 그 시각 영주에서 천하와 전멸과 심도에게 뺏어온 문서가 가짜임을 알고 화를 내는 내라직인데요. 심도는 사실 이미 목염지가 남긴 서류를 빼돌리고 천하와가 가짜 문서를 가져가게 만들었던 것. 문서에는 목염직이 그동안 황실관리들의 비리를 모아놓은 자료였고 목염지가 도성으로 가 태왕태후에게만 말하겠다는 비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잡혔던 천하와 복면 귀신 일당들이 갑자기 감옥에서 독침에 의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도성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태왕태후는 두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심도는 안행과 함께 심씨 가문의 가묘에 데려와 억울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혼자만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줄 알고 있던 심도에게 안행은 자신이 심씨 가문의 원한을 해결하고자 병부관원이 되었다고 말하죠. 외롭고 힘든 길을 간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두 사람의 러브러브신. 이걸 보려고 그렇게 우린 장락곡 40편을 보았나 봅니다. 다음날 어지가 내려오는데 심도에게 측시를 드리라는 태왕태후. 그것도 영왕공주의 딸 가안을 말이죠. 심도는 어지를 받지 않고 항명하러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태왕태후의 뜻은 심도가 지금 관직에 줄이 하나도 없었듯을 펼치기 힘드니 뒷배가 될 만한 부인을 얻길 바라는 것인데요.
즉 상으로 육품 주사가 된 안행은 심도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항명하는 심도에게 뜻을 굽히지 않는 태왕태후. 그때 명당에 사고가 났다며 들어온 선혜사. 어쩌면 심도를 도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선혜사는 영안공주의 딸을 심도의 부인으로 들이면 너무 정치적이라며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좋았어 선혜사. 결국 태왕태후가 주선한 심도의 혼인을 물리치고 더 돈독해진 두 사람. 이제 막판 몇 화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중간 사건 정리를 해보자면 영주로 갔던 심도와 안행. 영주에서 모겸지가 죽고 도성으로 돌아오니 슬슬 나오는 조정의 비리들. 승상은 이미 현황도 모르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고 영주에서 천하화 사건으로 발견된 광물로 분명 광산비리가 있을 듯 보이네요. 거기다 태왕태후의 주씨 집안에 회계조작 장부비리까지. 심도의 측권 거절로 인해 레라직에 대한 태왕태후 신임이 올라가고 명당의 회계 비리 사건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심도의 거절로 인해 계산이 복잡해지는 현황과 승상. 한편 성녀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반치. 성녀는 창나라에서 온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그에게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함께 도망을 갔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어찰사 레라직이었던 것. 레라직은 영주에서 천하화 사건을 도왔던 손담을 비리로 조사를 시작하고 심도가 반대를 하지만 이미 태왕태후는 레라직한테 넘어갔죠. 사선배로부터 손담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심도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라도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안행. 묵비권을 행사하던 손담은 사형을 보고 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영인들은 도적처럼 무리지어 다니다 사형인의 용맹함에 반해 그를 따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도적을 만나면 도와줬을 때 수고비로 돈을 받았다는 것. 이때 등장하는 레라직. 어찰사 앞에서 돌아가는 추추와 안행을 보고 레라직은 아는 척을 하는데요. 다행히 추추는 정신이 올바르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행의 편이라 말하는 추추. 조사 후 레라직으로 인해 황실과 연관된 정황에 안행은 심도 걱정뿐인데 소스윗 심도. 언제나 남편이 심도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해주는데요. 세상 소스윗. 표정이 다 말해주네요. 안행은 손담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상인을 배신하는 문서를 하나 작성해 달라는데 과거 손담은 소매치기로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사상인을 만나 바른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를 배신할 수 없던 손담은 자결을 하게 되고 자신 때문이라며 충격을 받게 된 안행. 그리고 반치에게서 온 메시지를 심도에게 보여주는데 반치가 보낸 메시지는 과거 심도 아빠와 관련된 굴량미 화재 사건인데요. 당시 레라직이 꼬신 성녀가 알고 있는 불의 비밀을 이용한 빈 굴량미 창고의 화재 사건일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사건에는 태왕태후의 가문인 주씨 가문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데요. 그 시각 태왕태후의 침전으로 불려간 안행은 비밀스럽게 통행증을 받고 궁에서 나서자 안행을 기다리는 레라직. 아 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심도의 복수 상대는 태왕태후의 집안이고 레라직의 복수 상대 역시도 태왕태후입니다. 그럼 두 사람은 지금 라이벌, 원수지간이지만 공공의 적을 가지고 있으니 둘이 협력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추추를 발견한 장랑행. 추추를 몰래 쫓아가는데요. 그런 그를 발견한 추추. 사실 어린 시절 추추에게 도움을 받았던 정랑행. 이렇게 두 사람 눈이 맞아버린다고요? 한편 현황의 연애에 등장하는 심도와 안행. 물론 레라직의 초대를 가장한 거의 협박을 받은 안행이었는데요. 레라직은 천하화 사건의 행동대장이었던 여자인 누나를 데리고 등장합니다. 심도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검무를 해달라고 하는 레라직. 심도가 검 연습을 할 때 몰래 숨어보던 안행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안행의 도발에 무술을 선보이는 레라직 누나. 그렇게 심도에게 정체를 들키고 이때 악공이 연주하던 음악은 레라직에게 이상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동지날이 되고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자리. 심도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일찍 가족을 잃어 안행이 부러웠던 심도. 그런 심도에게 당신도 우리 가족이라고 말해주는 안행. 주인공 부부가 행복할수록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인지 동지날 눈에서 사랑스럽게 놀던 심도와 안행의 모습이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 뭐죠? 거기다 추추가 장랑행과 함께 보내는 걸 본 레라직은 엄청난 질투를 시작하는데 추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레라직. 삐뚤어진 정신상태로 노빠고하는 레라직의 모습이네요. 추추가 무서워서 네 거 하겠니?
한편 외롭게 동지를 보내고 있는 태왕태우. 하지만 갑자기 레라직이 찾아와 안행의 거짓 결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다 현황 연회에서 안행 삼촌이 연주한 곡이 태왕태우의 비난 노래임을 고하는데 급발진 한 레라직 때문에 현황도 불려오고 결국 안행의 삼촌인 악공과 안행의 엄마가 끌려가게 됩니다. 안행은 승상을 찾아가 사정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레라직은 추추까지 납치하고 할 수 없이 레라직을 찾아간 안행. 안행이 직접 심도를 고발하면 엄마와 삼촌을 풀어준다는 협박을 하는 레라직. 택도 없는 소리 안에 레라직으로 인해 누명을 쓴 삼촌은 신문 중 길거리에서 안행에게 혈서를 남기고 자결하게 됩니다. 그 혈서는 태왕태우 거. 태왕태우는 레라직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 측근인 악공금장을 조사하라 했지만 결국엔 죽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황실 생활에 함께했던 악공금장. 태왕태우가 태자에게 바둑한 판을 하고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했던 그날부터 그녀의 결혼식에서도 묵묵하게 연주를 했던 악공. 후회를 해도 이미 너무 늦었죠. 업무 중에도 악공금장을 불러 연주해달라고 하지만 이미 없는 그 조정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진 태왕태우는 레라직에게 조정일을 맡기게 됩니다. 영안공주만큼 드친 자도 매우 불안하네요. 불안한 영안공주는 장공주를 찾아가지만 그냥 큰일이 날 거라는 장공주. 이제 태왕태우가 없으니 레라직 천하가 시작되고 신부애와 심도를 잡아가는데 레라직은 본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하와 사건의 주모는 본인이고 심도 아버지 사건의 주모는 바로 태왕태우 주씨 집안이라고 말하는 레라직. 안행은 태왕태우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하는데요. 서상인은 레라직의 꼬임 작전에 걸려 칼에 맞고 운장 역시도 화살에 맞게 됩니다. 밤새 상소를 올리고 가는 안행을 심도에게 보여주는 레라직. 안행은 원래 승상의 스파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심도가 진심인지 궁금한 레라직. 안행의 언니가 중독됐을 때 레라직이 마련해준 해독제를 주며 했던 약속을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안행보다 집에 먼저 와 있는 심도. 다가오는 안행을 맞고 이혼을 이야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기 시작한 심도. 이에 화가 난 안행은 어린 시절 받았던 피리 목걸이를 내던지고 본가로 가버리는데요. 캬, 심도의 표정. 정말 장난꼭 볼맛이 납니다. 본가로 도착한 이혼 서류에 울부짖는 안행. 거기다 서상인 선배와 운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무덤으로 간 안행은 다시 심도와 마주하게 되고 심도는 일부러 더 모진 말을 해버립니다. 안행은 심도가 준 비녀로 그의 가슴에 내리꽂고 그 피로 물들은 이혼 서류. 안행은 추추에게 심도가 레라직의 편이 되었다고 말해주는데요. 선물 받은 비녀를 망가뜨려버리는 안행. 하지만 심도와의 추억은 끊어내기 힘들죠. 태왕태우의 악화된 병세로 레라직 천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도와 레라직의 연합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특히 장낭행은 더욱 불만을 표하고 일부러 심도는 장낭행에게 화를 겨눕니다. 이후 직접 레라직이 장낭행을 찾아와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레라직 진짜 치사하고 더럽지 않나요? 용서해 줄 테니 추추에게 노래를 불러달라는 레라직. 3일의 시간을 준다는 레라직의 말에 안행은 추추와 장낭행을 다른 곳으로 보낼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추추가 떠났다는 소식에 분노하는 레라직. 잊어두면 진짜 집착 아닌가요? 한편 이혼으로 인해 아파하던 안행은 반치가 돌아오자 활기를 되찾고 이에 괜히 빈정대는 심도. 버릴 땐 언제고. 한편 태왕태우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레라직. 태왕태우 앞에서 태왕태우의 핍박에 엄마인 숙비가 불을 지르고 자결했다고 말하는데요. 레라직의 엄마가 숙비라면 레라직 역시 태왕태우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셈. 다짜고짜 황제 자리를 양위하라는데 레라직은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 이딴 놈이 다 있나 싶네요. 그 사이 심도는 안행이 버리고 간 피리 목걸이를 보며 생각에 잠기는데요. 이혼 서류 작성 시 비녀로 심도를 찌를 때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고 말한 안행. 그렇지. 이미 심도의 뜻을 알고 안행은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 자리에서는 레라직이 보낸 미행들이 많아 일부러 한 행동이었습니다. 숙비의 고향 남남국에 도착해 레라직에 대해 조사를 했던 안행 스승님 천사부. 레라직이 황가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국에서도 제자를 통해 레라직이 엄마 무덤에 쓴 소피로 그가 남남국과 관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전의 다음 날을 기대하는 레라직. 너에게 미래는 없어 자식아.
태왕태우 대신 레라직이 자리에 서는데 그때 등장한 태왕태우. 뒤를 이어 도착한 남남국 사신단까지. 역시 안행은 심도가 말하지 않아도 수사관이라 그런가 눈치가 백단. 레라직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양의해달라고 조르는데요. 숙비 아들, 지금 황제의 삼촌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레라직. 그리고 레라직이 믿었던 심도의 배신. 레라직 누나는 태왕태우 공격을 하려다 심도에게 저지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현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 변방에 있는 군대를 끌고 온 현왕. 마음대로 안 되자 심도의 마음을 공격하는 레라직. 너의 원수는 태왕태우라며 아빠와 같이 바보 같다 비아냥대는데 이때 등장하는 우리의 안행.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힙니다. 그동안 돌았던 유언비어 동요에 대해 밝히고 숙비가 낳은 레라직은 사실 다른 장군의 자식이었던 것. 결국 창으로 직접 돌진하는 레라직. 일부러 심도는 레라직의 손에 죽임을 당할까봐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았는데요. 소스윗 심도. 모두 풀어주고 그리고 조정에서 밝혀지는 심도 아버지 사건의 진실입니다. 승상, 태왕태우 조씨 가문, 그리고 모를 수 없는 현황인데 진짜 몰랐던 것 같죠. 태왕태우의 결단에 본인 집안까지 벌을 주고 현황 역시도 변방으로 가 10년간 돌아오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원한을 풀고 사당으로 온 심도, 사당에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심도, 온 세상의 심도 아버지의 원한이 밝혀지고 안행 역시도 승진하여 명탐정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심도는 계속해서 안행에게 선물을 보내며 사과를 하지만 9번째 거절당하는 중 안행 울렸으니 너도 울어라. 소식을 들은 태왕태비가 안행을 불러 심도에게 기회를 주라고 안행을 회유하죠. 이번 사건으로 한문들에게도 공평한 시험의 기회가 와 반치는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네요. 그러던 공휴일, 자고 있던 안행을 깨우는 엄마. 점을 봤는데 결혼을 하라고 했다는데요. 아, 심도랑 짠 건가요? 여러 번의 관문을 거쳐 마지막 관문. 안행의 오빠와 제자가 심도와 싸우는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져서 돌아가려는 심도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오는 안행. 결국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부가 되기로 합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해피엔딩이지만 이걸 보기 위해 두 사람 서로 상처 주는 걸 봐야 하다니 막판에 마음 아파 죽는 줄. 그나저나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았는데요. 수사하는 장면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서 있기만 해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게 되는 드라마 장락곡. 그렇게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사극이라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 보는 내내 이러다 주인공 빼고 다 죽겠네 싶었던 드라마 장락곡. 그래도 중요한 추측 커플이 행복을 위해 떠난 건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행의 언니들 역시 아이까지 임신하고 낳고 행복한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마지막 회였습니다. 정호애님의 다양한 표정 연기 때문에 더욱 즐거웠던 장락곡. 어울릴 듯 안 어울릴 듯 불안했지만 보면 볼수록 두 사람의 케미 때문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드친 자는 또 다른 중국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